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운현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간 친일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친일 문제와 같은 범주에 있는 주제들이 한일 관계사, 그다음에 독립운동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사를 하다 보면은 또 상징적으로 독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데요. 가끔 우리 사회에서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것이 독도 문제죠. 오늘 이 자리에는 기업인으로서 독도 지키기에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한 1시간가량 대화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가우디라고 하는 모피 회사를 운영했었고, 지금은 조만하게 속초에 호텔을 운영하면서 시간이 좀 남고 그래서 독도에 대한 그 역사를 좀 찾아보고 그러고 독도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법리적인 논리 이런데 접근하는 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디 공부를 하시거나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업인이 독도에 관심 가지는 것이 참 흔치 않은데요.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특별한 계기는 없고 아무래도 그렇대요. 제가 그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는 조국이니 내 나라니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진짜 나라가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갖고 제가 1998년도에 김진명 작가가 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을 봤습니다. 베스트셀러였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 독도 때문에 이제 핵미사일이 막 이제 날아가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거 일본 때문에 아주 독도 때문에 한일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1500년 전에 그러니까 512년부터 울릉도 독도가 우리 땅이 된 뒤로 참 그 울릉도 독도 양도에 대해서 이제 나는 그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형제를 그 마치 이산가족처럼 우리나라가 참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없는 자식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그렇게 마구잡이로 독도를 가져가려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독도에 대한 지식이 원래 좀 있었습니까? 이번에 관심 가지면서 공부를 새로 시작하신 겁니까? 원래 독도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단지 우리나라 땅이라는데 그 왜 자꾸 저렇게 일본 애들이 저러는가?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막 이렇게 그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하니까 정말 독도가 우리 땅이 맞긴 한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조사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밌더란 말입니다. 참 재밌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독도에 관심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고등학교 때 그 건설사에 참 약했거든요. 건설사. 근데 이제 그 도대체 강화도 조약이 먼저인지 제물포 조약이 먼저인지 헷갈릴만 합니다. 이모군란이 먼저인지 이거 도무지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독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혼이 이제 깨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나라를 반듯하게 지키고 국민들이 믿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는 또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겠더라는 거죠. 국내에도 그 연구소나 민간 단체들이 독도 관련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하고도 교류를 좀 하십니까? 더러 많이 있습니다. 더러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최근에 사실은 그 독도의 날이라는 것을
지금 국회에서 지금 상정을 해놓고 있어요. 예. 통과시키려고. 근데 그 예. 독도의 날 그 만들면 큰일 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독도의 날은 그거는 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을 흉내내는 게 되고, 그러네요. 그런 예, 이상이 듭니다. 흉내내고 걔네는 이미 10년 그 10회가 됐지만 우린 이제 하면 이제 1회가 됩니다. 또 뒤따라가는 꼴이. 예, 뒤따라가는 거. 그다음에 쟤네들은 그 독도에 대해서 주장할 바가 없으니까 그 허구에 지나지 않는 독도 편입된 날짜를 그걸 이제 2월 저거들끼리 22일. 예, 저거들끼리 이제 단합해 갖고 그걸 기념하자하고 그렇게 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가 반포된 날짜가 10월 25일이라고 그날을 독도의 날로 하자 이 말인데 대한제국 칙령 41호 굉장히 중요하죠. 독도에 대한 선포니까. 그런데 그거를 독도의 날이 아니라 대한칙령 반포 기념일로 정하면 명칭만 바꾸면 돼요. 그런 게 중요한데 그것을 굳이 독도의 날이라고 해갖고 객관적으로 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 건데 괜히 또 우리 거다라고 말하는 그렇죠. 것이 예, 그런 오해받을 수 것도 그렇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꼭 그쪽 따라가는 것 같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더라. 예. 이래서 지금 이제 총연합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배 회장께서 꾸리고 있는 그 독도 단체가 독도 일본의 알리기 운동연대, 줄여서 독도련 이렇게 하는데 네. 독도를 일본에 알린다. 네. 일반인들 얼핏 들으면은 왜 일본에 알려야 되는지 궁금한데 어떤 뜻입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예. 독도를 일본이 이용한 거는 불과 47년입니다. 예. 예? 우리는 1500년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몰라요 독도의 역사를.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독도가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한 역사를 알리는 것이 일본이 스스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방안이겠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부터 먼저 독도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도달하고 제가 이제 그 독도 역사 광고를 한번 중앙일보에 한번 낸 적이 있죠. 예, 낸 적이 있죠. 예. 전면으로.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일반 대중들은 독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은 저절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단지 이제 일본의 우익들이라든지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또 선동하거나 한일 관계의 이슈로 삼기 위해서 거론하는데 아무튼 그 이 독도가 우리도 우리지만은 일본 국민들한테 독도의 연유라든지 분쟁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을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한국에 있는 독도 관련 단체도 그렇지만 일본에 있는 또 독도 관련 단체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일본에 뭐 독도 관련한 시민 단체가 우익성의 그런 단체는 많이 있죠. 있는데 아니다. 그 독도 일본 땅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민 단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 예. 예. 이게 구보의 노리오 교수라는 사람하고 고르다 교수라는 분이 이제 저번에 독도에 작년에 왔다 간 분들입니다만 예. 그분들이 만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체 이름이 다케시마의 나를 다시 생각하는 모임 뭐 이런 그렇습니다. 단체입니까? 예, 예. 이름이 길죠. 예. 이분들이 일본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사람들 저 생명 위협을 받고 있죠. 그럴 예, 정도겠죠. 협박을 계속 만약 받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국민 가운데서 그거 못 살죠, 여기서.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살죠 여기서. 못 살죠. 다만 그래도 이분들은 여러 가지 지식인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나 역사로 통해 볼 때 일본 땅이 아니다. 양심적인 분들이군요.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에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예. 역사가 우리 땅인 것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그런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고 근데 또 한편 일본에서 그런 시민단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민사회 성숙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 저도 그 일본의 그 징용, 징령, 징병 이런 거와 관련돼서 뭐 취재차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도 방금 이런 단체와 같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런 배상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을 내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훌륭한 시민단체들이 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는 우리가 또 좀 대화하고 교류하고 해서 서로 좀 연대할 필요가 있죠. 예. 방금 이 다케시마의 나를 다시 생각하는 모임, 이 모임과 독도련이 5개항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가 이거를 독도를 공부해 보니까 예. 도무지 외교적으로는 안 풀리고 무력으로도 또 될 게 아니고. 아이고 무력은 예. 예, 그리고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거절하고 있고. 예. 이래서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 독도의 역사는 너무나 우리 건게 명백하고 증거도 얼마든지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시마네현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시마네현 고시 40호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독도를 일본에 편입해 그걸 이제 무효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확인 소송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국민들이 독도 역사를 알면 스스로 철회를 할 것이다. 예. 그러니 일본에다가 일본 신문에 역사 광고를 반복해서 내자. 예.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다가 일본 사람들과 같이. 우리하고 같이 연서해갖고 연서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비문을 예. 건립하자.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각종 문화 행사, 뭐 이제 교류 행사. 교류 행사, 뭐 이런 것. 아직 이런 내용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한일 간의 시민 단체 간에도 이런 연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없었죠. 거의 다 실천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진행 것도 중에 있어요.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예, 진행 예. 중에 소송은 지금 이제 2월달에 이제 진행하기로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좀 그 부분도 이상한 그 저 세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양 단체의 그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손길이 있어요. 그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예, 다시요. 예, 예. 자, 작년 11월에 일본 시마네현 자, 독도를 편입했다고 하는 주체죠. 현 시마네현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로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그게 참 얘기하기가 짧은 말로 안 되는데 예. 먼저 어쨌든 누구든지 이 학자가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독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독도의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겁니다. 고시 제40호. 예, 1905년에 그 명치 38년에 일본이 만든 서류인데 그게 이제 독도가 주인이 없으니까 예. 이제부터 일본 시마네현에 있는 오키섬이라고 하는 오키섬. 그 섬의 소관으로 둔다. 이런 내용을 제정을 한 것이 이제 시마네현 고시 40호인데 예. 제가 어느 날 그 이사부 학회라는데 이사부 학회? 예. 거기서 이제 뭐 이런 독도 세미나를 가서 내가 이제 좀 듣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 그 이제 학자님들 쭉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제가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내가 시마네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들 의견 좀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했더니 바로 옆에 있던 교수 한 분이 그거 불에 탔다고 그러던데. 고시 40호가? 예. 예. 그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막 망치로 오한마로 맞은 기분이었는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할 하더란 얘기는 말이에요. 아닌데. 그래서 예. 그래서요. 근데 상대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이 허접한 이런 일반인도 아니고 교수에다가 또 독도에 대해서 내보다는 고수란 말이야. 아,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이제 예. 독도만 전문하는 고수교수니까.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 연구를. 예. 뭐 그렇죠. 또 고지도 또 학회에 또 뭐 고위 관리도 있고 이런 분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그 어떻게 들었어요? 내가 그 시마네현 그 자료실에 가서 들었지 그래.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쯤이에요? 한 96년이니까 뭐 한 17년쯤 됐지. 그래요. 오래됐네. 예. 그래요? 그러고 내가 이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범상한 사건이 아니야. 예. 이게 이제 국가의 그 운명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까? 더더구나 17년을 갖다가 그 얘기를 하려고 나한테 했는데 딴 사람한테 안 했을 리도 없을 거고. 그렇겠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직접 물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말 내가 중에 물은 나온 것도 자기가 거고. 뭐 스스로 얘기한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는 것이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것일까? 그래 내가 그래도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가봐야 되겠다. 시마네현 고시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현장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예. 또 정확하게 이 넓은 지구상에서 딱 어디라고 지적까지 해줬는데, 예? 근데 그거 뭐 비행기 표만 끊으면 갈 긴데 그걸 왜 못 가겠느냐? 하 이래가지고 저 일본말을 제가 할 줄 몰라요 또. 예. 그래갖고 통역이 이제 뭐 주위에 일본말을 한 줄 안다는 사람은 전부 찾아봐 다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 모집을 이제 광고를 냈지. 예? 회사에서 예, 통역 모집한다고 이러. 그랬더니 삽시간에 열 몇 명이 들어왔는데 일하는 분이 많군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그 말을 한 사람이 직접 갔으면 좋겠. 나는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일을 잘하는 줄 알았지. 그 갔다 왔다 하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도무지 그 당시가 11월 6일인가 됐는데 전혀 11월 중 시간이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군요. 그분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가서 그러면은 불탄 것을 확인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서 보니까 과연 그렇던가요? 예, 하여간 제가 사실은 그 가기 전에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교민사회를 이제 사람을 하나 찾아갖고 예, 도움받을 분. 좀 도와달라 부탁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좀 안내를 해주고 그래갖고 예. 이제 그 시마네 현에 있는 현청사에. 예, 현청사에 이제 그 다케시마 자료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다케시마 자료실에 가서 거기가 이제 그 건물 제목은 공문서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 센터.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고 이제 시마네현 고시를 좀 봅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고시 40분 좀 봅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든 직원이 남자가 3사람, 여자 1사람 이렇게 4사람이 우르르 와요. 예. 이렇게 한 사람 한번 이렇게 서서 경계하고 한 사람도 또 이렇게 우리 아래 우리 갑자기 40%를 찾으니까 좀 예. 경계할 수밖에 예. 없겠군요. 그래서 그들로서는. 그거 지금 없는데요. 그래. 그래서 아니,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불에 탔습니다. 이래. 불에 탔다. 내가 아주 그때 짜릿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사실이었군요. 괜히 온 건 아니구나. 그래,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제가 이미 휴대폰에 이제 녹음기는 제가 이제 스위치를 눌러놓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제 얘네들이 이런 걸 또 딴소리 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제 그 녹음을 해놓고 그 화제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시마네현 고시가 있기는 있어요. 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인쇄체로 돼 있더란 말이요. 인쇄체. 예. 고시가 되게 활자로 인쇄체 아니니까. 그 당시가 1905년이니까 인쇄체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 생각에는 이제 붓글씨가 있거나 좀 오래됐거나 이제 그런 벌써 100년이 지났으니까 예. 용지가 좀 오래됐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깨끗해요. 그 용지는 유리 안에 어때요? 유리 안에 이렇게 유리 상자 안에 예. 이렇게 있는데 그 시면은 이건 뭐냐 내가 이제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 이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통역을 하니까 이 고시를 만들면 그 무라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그런 무라가 한 200여 개가 되는데 마을촌입니다. 일본 말로 무라를 마을촌을 무라를 마을이라 그러죠. 뭐 우리나라 읍면동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렇게 200여 군데다가 하나씩 뿌려준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화재가 나서 원본이 없었기 때문에 소장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나가 있던 거를 찾아보니 200개 중에 4군데가 있더래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알카무라 곳이라는 거군요. 그렇지. 알카무라에 있는 것을 회수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소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아주 내가 그 중요한 불이 사실을 왜 났는가요? 그게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언제 났느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들이 모를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담당이 오면 안 돼. 담당이 어디냐 그러니까 내일 온다 이거예요. 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안 그렇게 줍디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좀 몇 번 찍으려고 하니까 막 금지시키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일을 끝내고 그 여자분은 이제 자기 일 보러 가고 우리 호텔로 이제 돌아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이제 그 교수들하고 내가 각방으로 이제 있는데 그거 탔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갖고 간다는 게 이 일본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목적은 그거였긴 했지만. 그렇지. 그래서 내가 교수님 다시 호텔 그 센터로 갑시다. 뭐라고?
아 그래도 모르잖아 이렇게 끝내고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갑니까? 아니 예, 그 내일 또 저 아침 12시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러면은 아직도 거의 뭐 20시간 이상 남았는데 그거 뭐 합니까 여기서 한번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한적하더란 말입니다 거기가. 예. 그 저 공문서 센터가. 사무실이 예. 그래갖고 이제 그분은 이제 1층에 있고 나는 이제 2층에 있고 그래갖고 이제 마침 직원들이 없어서 필요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새로운 지도들도 있고 뭐 또 그 시라이온 강치 잡는 그 사진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찍고 이제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직원이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디다 한산하게. 예. 그 여직원한테 가갖고 이제 그 사람 다른 직원들은 안 가르쳐 줬지만 이 모를 리가 없는데 하고 내가 이제 이 아가씨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마네현 청사가 언제 불이 났느냐라는 걸 이제 이 필담을 해야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일을 모르니까. 일을 예. 모르니까. 근데 그 아가씨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빨리 알려줘야 물어봐야 될 텐데. 예. 그 다른 건 다 했는데 화재라 하는 제자를 모르겠는 거라. 제자가 좀 어렵죠. 이렇게 갈매기 3개 넣고 밑에다 밑에 불화자를 넣잖아요. 예. 그 얼른 내가 이제 저 교수님한테 화재할 때 제자 한번 써보시거든. 그 그걸 써가지고 이제 도근현 청사 화재 1 알지자를 쓰고 물음표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필담으로 통하죠. 예, 동양상국에는 통합니다. 어디든. 저 또마떼 하더라고. 조토마토 좀 기다려달라. 잠깐 기다려야 돼. 이게 딱 눈치가 보니까 감추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 이 말이야. 이거 주겠구나 싶어.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이렇게 유인물 하나 또 가져온 딱 보니까 1945년 8월 24일 8월 24일 시마네현 청사 전소. 해방 일제 패망 패망일부터 9일 9일 뒤네. 1945년 8월 24일 불이 났군요. 근데 왜 불이 뭔 일로 불이 났어요? 그것도 이제 얘기를 안 하죠. 모른다 그래요. 그런 것도. 왜냐 그런 건 모른다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다면 정말 그게 맞느냐 하는 것을 그 현립의 도서관이 있어요. 현립 도서관. 현립 도서관을 가가지고 이제 그 문서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역시 8월 24일 날에 화재가 났다. 그래갖고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이제 마세 사건이라는 저 화재 사건. 그렇죠. 저 사건으로 이제 그 주변에 관공서들도 불타고 했는데. 그 마스의 소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마스의 소요 사건. 저게 뭐냐면은 8월 15일에 이제 그 일본 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 9일 뒤거든요, 저게. 9일 뒤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스에라는 데는 동네 이름이에요. 시마네 현에 있는 마스에. 그 마스에에 그 저 현 청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마네현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왜 항복을 하느냐? 전쟁을 계속해라. 이래갖고 이제 수요를 일으키면서 그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시선을 끌게 하려고 막 그 불 지르고 막 그래요. 그때 이제 청사가 타면서 방송국도 접수하고 그래갖고 청사가 완전히 100% 다 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905년 좌우로 그 몇 년치의 그런 그 문서들을 작업을 하는데 그게 몽창 다 타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시마네 현의 그 자료센터에서 보면은 각종 공문서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원래 그 시마네 현에서 소장한 원본들은 전부 뚜껑에 시마네 현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없는 것은 아이카 무라라고 앞에 써 있어요. 아이카 무라. 오른쪽에 보시면 명치 38년 시마네현 고시, 도근현 고시, 아이카 무라 역장이네요. 추록촌 이렇게 써 있죠. 그게 이제 원래 이제 추록촌이 아이카 무라입니다. 그 촌은 무라고요. 저 안에 있던 고시를 40호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전시하고 있군요.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현 청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은 불탔고 쉽게 말하면 이제 각 동네를 하나씩 줬던 나눈 것 중에서 200개 중에서 그것도 4개만 남고 4개 남아 있는 아이카 무라에 있는 고시를 가져와서 지금 현 시마네 현 청사에서 전시하고 있군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도 전부 저겁니다. 저거를 사진을 찍어온 것을 모두가 저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데 내용이 그러면은 현 청사에 원래 보관되어 있던 거와 저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그냥 쉽게 말하면 복본을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시마네 고시 제40호라는 것은 원본도 없고 사본도 없습니다. 저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이제 일종의 원고인 셈이죠. 원고.
원고. 그러니까 저 제정하기 전에 예.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만 들으면 이해갑니다. 관인이 없습니다. 예, 그건 천천히 네. 여쭙기로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보를 발행하면은 뭐 관보 뭐 100호를 찍었다 그러면은 한 부 찍어서 지금 뭐 우리 부처로 말하면은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한 부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정부 각 기관에 관보를 배포하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이든 또 관보를 봐야 될 곳이 필요한 곳에 배포하면은 중앙에 가지고 있는 한 부와 원본의 한 부와 지방에 배포된 것이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내용은 동일하지요. 예. 내용은 내용은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제가 찬찬히 드릴 텐데요. 우선 저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이제 선언한 문서인데요. 예. 그 나카이 요사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독도에서 물개 그 씨라이온을 잡는 그런 어업을 하다가 이거 이제 조선 땅인 줄 아니까 자기가 이 독도를 통째로 임대를 하면은 떼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국 정부에다가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에다가 임대 신청을 하려니까 자기가 라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기 이제 친구나 동창들 이런 게 이제 중앙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내무성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저 한국에 이거 좀 얘기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야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거를 우리 땅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대하청원서를 제출해라. 예. 그럼 위에다 내가 이제 결제 받아주겠다. 예. 이렇게 아주 우습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내무성 같은 데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예. 그 내무성에서는 그거 저 이미 조선 땅으로 이미 선언이 된 거고 예. 잘못한 거 외교 맞춰 생기고 하니까 괜히 지금 우리가 저 한국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데 괜히 그거 먹으려 하다가 아무것도 다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외무성에 가지고 가니까 외무성에 이제 야마다 엔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무국장인데 이 사람이 딱 보더만은 무릎을 딱 친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인데 예. 이게 안 그래도 발틱 함대가 워낙 세가지고 위험한데 저쪽에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오는 그 배를 우리가 중간에서 먼저만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독도에다가 전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러시아 함대를 감독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야 이거 대하청을 올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독도 편입 신청이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가기에서 강요회의에서 강요회 1905년 1월 28일입니다. 그때 이제 북이 맷도 동경 맷도 있는 이 섬을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짓고 일본 시마년의 옥기섬 소관으로 둔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2월 15일 날에 이 내무 대신이 시마네현 지사한테 훈령을 87호라는 걸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시마네현 고시를 제정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마네현 고시를 제정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것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문서입니다. 예. 지금 원본이 이제 없다 이겁니다. 원본이 없고 쉽게 말하면 일종의 사본이죠. 복사 있는 사본이 아니라 여러 부 발행했는 복본을 한 부 전시하고 있는데 원본이 아니라고 해서 증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봐서는 지금 사본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 사본도 없어요. 원본은 물론이고. 그래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 복본이라는 것이 원본의 복본인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도. 예. 또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거기가 얘기가 뭐 방송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은 이미 1695년도에 도토리본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시마네 현에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울릉도 독도가 일본에 소속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 예. 또 이제 그 에도 막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 일본 사람들은 울릉도 독도에 가지 마라 하는 이제 금지령이 내린 일도 있고 또 1877년에는 울릉도 독도는 일본하고는 무관하니까 명심하라라고 이런 명령서도 있었어요. 예. 이런 걸 시마네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도지사 시마네현 지사가 송영무길이라는 사람이 그거 모를 리 없고 거기에 그 200여 개 그 무라에 있는 촌장들이 다 이걸 압니다. 예. 근데 이거 괜히 그 했다가 대도 안 할지도 아니냐. 그리고 이거 관보에도 못 올린다면서 이거 뭐로 하느냐. 이래 갖고 원고만 만들어 놓고
안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특히 관보가 찍혀 있지 않다는 것도 그런 관인이. 관인이 지키지 않은 것도 그런 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그렇죠.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관인이 찍혀 있다고 그러면 우리야 모르죠. 이제 와서 만들었는지 뭐 예. 그걸 뭐 다시 반광기를 갖고 재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로서는 거기에 도장이 안 찍힌 것까지도 어떤 사람도 이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제일 왼쪽에 예. 하단에 예. 심한혜현 지사 예. 송영무길이라고 큰 글자로 되어 있죠. 그 하단에 보통 이름 밑에 그 책임자 이름 밑에 네모로 된 관이 찍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모든 문서는. 근데 보시다시피 저 문서에는 도장이 없습니다. 아니, 서명만 했어도 얘기는 예, 다르죠. 그거는 서명도 그런 없고. 점에서는 결정적인 문서, 공식 문서로서의 예.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그러면은 이 심한혜연 고시가 1905년 2월 22일 날 제정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정됐으면 이런 중요한 것이라면 대개 영토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 신문에 보도가 되거나 또는 관보에,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 한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실리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 이건 아주 영토 문제니까 꼭 실려야 될 것인데 우선 관련 보도가 나온 게 좀 있습니까? 혹시 현지에서라도? 그게 원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국제법의 아주 간단한 상식 정도는 알아 이 얘기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말씀해 뭐냐면은 보십시오. 주인이 없다든지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 이런 땅을 각 나라들이 선포를 하고 자기 따로 가져가는 사례는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지켜져야 돼요. 하나는 국가가 이걸 갖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지방은 아니라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국가가. 그렇죠. 두 번째 누구나 알 수 있게 공포하라 돼 있어요. 그럼 상식이네요. 상식이죠.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상식이네요. 이거는 꼭 국제법이 아니라 이치예요, 이치. 왜요? 왜냐하면 자기만 판단해 갖고 주인이 없다고 했는데 남이 주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말도 안 해놓고 그렇죠. 가져가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보시오, 그거 내 땅인데 당신은 왜 그래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두 가지예요. 가기에서 결정된 걸 갖고 국가의 의사다. 자기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공포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게에서 결정을 하고 바로 관보에 올렸으면 국제법 속으로 요건이 맞습니다. 예. 근데 가게에서 결정을 한 걸로 내무 끝난 게 대신한테 아니라 내무대 위임을 해버렸어요. 내무 대신 위임하고 다시 내무 지사도 대신은 다시 위임을 또 했어요. 심한혜연 지사한테 그렇죠. 위임하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결국은 지방이 그걸 고시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자기들은.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그 안에 현보든지 공보든지 이런 것도 안 올렸고 그 올려도 사실은 지방정부는 소용이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네요. 독도가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주인이 없는 땅이다. 근데 우리 울릉군에서 독도를 주인이 없는 땅인데 가까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선점할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울릉군에서 발행하는 관보에만 관보나 군보에 올릴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현재 우리 부서라면 안전행정부에 보고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뭐 어떤 소정의 절차가 있겠죠. 그게 국무회의든 뭐가 됐든 절차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관보에 실어야만 되는데 그걸 울릉군 군보에만 실으면은 그 제주도 사는 사람이나 강원도 사는 사람이나 뭐 전북 전주에 사는 사람이 그렇지 모르는 독도가 거야. 우리 땅인지 아닌지 인지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은 짓이 심한혜연 고시의 즉 독도를 그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이군요. 쉽게 얘기하면. 국제법적으로는 전혀 요건에 맞지 않는 짓을 했어요. 그 예.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사람 그 유학생들이 일본에 많았고 또 우리 주일 영사도 있었기 때문에 관보라는 것은 전국에 어디서든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관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관보란 말에 조금 생소한 느낌도 계시지만 한 번도 관보를 볼 생각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볼 일이 그러니까, 별로 없죠. 그러나 관보를 보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나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관보는 관공서에 가면 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은 특히 저 인터넷까지 인터넷에 이미 다 나와 있고 요즘은 지금은. 최근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게 됐어요. 관보가 필요해서 보려고 하면은 보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필요가 없어서 안 봐서 그렇죠. 고시가 제정되면은 흔히 그 특히 영토와 관련된 그 중요 사항이어서 신문에 보도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당시 현지에 있는 지역 신문에서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던가요? 그렇죠. 지역 신문에서 그 심한의 현을 옛날에 산음지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산음. 그래서 산음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마네 해안 사람들만 보는 지방지이죠. 지방지네요. 예. 거기에 잡부라는 데 조그만하게 나왔습니다. 잡보. 예. 예. 옛날에 우리도 보면은 황성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잡보가 있는데 그게 주로 사회면 그런 것을 흔히 잡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나는 그 독도 공부를 하면서 산음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됐다는 거는 내가 봤으나 신문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동안 그러면 그 신문이 원본이 국내에 소개된 적은 없습니까? 사진이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없어요. 그 이번에 가져오신 거는 그러면 최초죠. 최초로 입수해서 예, 가져오신 거군요.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저 장면이군요. 예, 그죠? 예. 지금 저 가리키고 있는 조 대목이 잡보. 잡보란이군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기사 중에 이제 독도 얘기가 한 몇 줄 있어요. 예.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이맷도, 동경맷도 있는 섬을 뭐 다케시마라고 정하고 일본의 오키섬 소관으로 둔다. 이렇게 고시를 했다. 예. 이런 내용은 있는데 예. 그 고시를 언제 제정했느냐 하는 날짜도 없고 그리고 그 고시를 제정했다는 문서의 명칭, 예. 쉽게 말하면 시마네 고시 40부 이런 명칭이 근거, 없어요.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뭐 영토 편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했다고 볼 자료가 못 되고 뉴스로 치면은 뉴스에 아직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날짜와 예. 뭐 주체 이런 게 전혀 네, 없으니까요. 그게 언제부터다 이런 것도 없고. 예. 이게 무엇보다도 그게 지방지, 그러니까 요미우리나 뭐 아사히나 뭐 이런 거 같으면 얘기는 달라요. 전국지가 다르. 이것도 지방지에다가 또 그 안에 필수적인 그런 그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 결여된 그런 거라서 공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일본에서는 이제 그 시마네 해안 고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가기에서 1905년 1월 28일 가기를 거쳐서 독도 편입을 결정하고 이를 내무대신에게 위임하고 내무대신은 다시 시마네 해안 지사에게 훈령 제87호 이런 걸 내려서 독도 편입을 했다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근데 그럼 결국 이 시마네 해안에서는 고시를 제정한 겁니까? 제정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제정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본도 없는 상황이라서 예. 과연 그걸 제정을 한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예. 그런 점인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제정을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은 사실은 좀 따라요. 예. 그러면은 신문에는 실리긴 실렸는데 제대로 된 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근거도 없이 좀 불명확한 기사가 실려는 있고요. 그럼 이 내용이 관보에는 실렸습니까? 관보에 안 실렸죠. 관보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관보에 안 실렸다 뭐 어떤 설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심지어 1905년 9월 28일 9월 29일 날하고 9월 30일자하고 두 번을 그렇게 냈다는 거를 어떤 기사에서 또 봤거든요. 예. 그래 내가 이제 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예. 이래가지고 이것도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 확인이 필요하네요. 예,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를 이제 몰랐단 말이죠. 관보는 참고로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라 그래요. 일본 국회 도서관. 그렇지. 그래서 국립 국회 도서관을 동경에 있는 데를 이제 또 갔죠. 아, 예.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1905년에 해당되는 관보가 상하 두 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거기에 고시라는 고시는 전부 다 봤어요. 예. 근데 내무성 고시가 편입된 건 물론 없고 예. 시마네 해안 고시는 거기 올라갈 리가 없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도서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현보나 공보는 여기 없느냐? 예, 그러니까 그랬더니요. 자기네가 비치된 게 없다, 있는데 1903년부터 6년까지를 내가 좀 보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볼 데가 없느냐? 좀 기다리라 하면서 한 40분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전국 대학 도서관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요. 네. 미안하지만 그거 문서로 답변을 좀 해달라. 아하. 그래갖고 내가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답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지금 전국의 어떤 도서관에 봐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어떤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마네 해안 고시 40호가 예. 등재된 현보나 관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그런 문서에는 등재된 적이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문서가 아니라 관보지. 관보, 그러니까 관보와 같은 매체에는 등재된 적이 없다.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관보, 예. 거기에는 등재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시만의 현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거기다가 신청을 하고 왔어요. 예, 그게 이 시만의 연구시가 어떻게 돼서 소장하고 있는지 경위를 좀 밝혀달라 하는 걸 내어놨는데 시만의 현에서도 답이 왔고 예, 국회 도서관에서도 답이 왔어요. 예, 그 내국인도 아니야. 더더구나 분쟁이 있는 국가에서 요구한 건데도 그렇게 왔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답변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말고 싶으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거 참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네요. 예, 네. 문제입니다. 자, 이 시마네현 고시가 1905년에 제정됐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즉 이제 2차 대전에 일본의 영토를 이제 해결하는 마무리 짓는 그런 수습 조약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 때 시마네현 고시가 처음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요. 근데 그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제정한 줄도 몰랐고 또 그걸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필요도 없었고 우리는 뭐 이미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이 뭐 본토가 빼앗겼는데 뭐 섬 같은 건 따질 형편도 안 됐고 그렇다고 뭐 제3국이 독도를 가지고 뭐 네 거다 내 거다 다투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때 이제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어디까지 돌려주느냐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처음 등장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때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사본을 제출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 했다 했다를 본 증인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또 기록에도 없어요. 제출을 그래요? 했다 안 했다 기록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안 했다고 단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째는 1905년까지 복사 기술이 없었습니다. 네, 복사 기술은 사진은 뭐 펑펑 찍는 그거는 있었어도 복사 기술은 그 없습니다. 많은 문서들을 전부 그렇게 보관할 리도 없고 예. 그래서 이미 불이 난 뒤로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그 편입했다는 고시 얘기가 나온 게 49년 11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이제 강탈한 토지는 반환해라. 예. 그 중에 독도가 들어가요.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문서로 이제 정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고 그렇죠. 회담이에요. 예. 그게 46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래갖고 12번의 모임을 해요. 51년에 최종 체결되죠. 그렇죠. 51년 9월 8일에 마지막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독도 한국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초안이 만들어지다가 예. 6차 되기 직전에 그 윌리엄 시볼트라는 사람이 일본의 정치 고문이에요. 네. 이 사람이 미 국무성에다가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서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 선점을 했다. 이건 강탈한 토지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초안이 삭제가 돼버리는데 예. 그때 미국도 야 그거 어디 한번 보자. 보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래 넘어갔다 그런 이거죠. 줄 알고 지나간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52년 1월 28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는 앞으로 일본 놈들 못 온다 하고 이제 그 평화 라인을 딱 껐거든. 예, 이승만 그러고 라인을. 나서 이제 항의를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점을 했다고는 주장하면서도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그걸 내놓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그걸 좀 보자고 한 적도 없어요. 참 답답하네요. 근데 이 시마네현 고시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자기네들이 과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게 시마네현 고시 40호 원본이하고는 못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못 이제 내놓죠. 발표했으니까. 예. 자기네들도 이렇게 우리가 이걸 자꾸 물고 늘어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예. 이제는 못하죠. 만약에 지금 도장 찍은 걸 내면 배모시기가 언제 그 인터뷰하는 거 그거 없다 하던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하면은 그 반감기 들이대봐. 그거 몇 년 된 건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만약에 가짜고 하면 완전히 거기서 이제 일본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렇게는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방금 국제사법재판소 ICJ 약칭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서 해결하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우리가 거니까 가져갈 필요도 없고 음. 또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뭐 좀 파워가 더 세니까 어쩌면 우리가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또 우리 정부와는 어찌 보면 좀 팽배해 있습니다. 지배적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난 참 답답해요. 이게 우리는 무조건 국제사회재판소 가야 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은 이 독도는 말이죠. 만약에 남북 간의 전쟁이 나면요, 독도는 자동으로 일본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남북 전쟁 전혀 없다고 보장 못하죠? 예. 못합니다. 두 번째, 일본 올해 헌법 개정한답니다. 개정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들은. 목표래요, 목표. 아베가 얘기했잖아요. 예. 뭐 난 뉴스 보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무장을 해버리면은 1차로 힘 과시할 거지 가장 손실이 적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독도예요. 그렇다고 일본이 무장을 한다고 해서 한국하고 뭐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을 네, 수 있죠. 가능성이 근데 있고,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은 있고. 근데 자 그러면 좋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지금 이 독도가 문제가 무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본이 만약에 무력으로 독도를 쳐들어왔을 때 이게 침략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땅을 그냥 그렇지. 수호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사람들 말하는 거는 전 세계 국가들의 70%가 독도는 일본 땅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늘 그런 거를 이제 언젠가는 그런 짓을 할 거에 대비해서 계속 지금 저 말을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빌미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독도가 과연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침략으로 간주가 되느냐. 그래서 유엔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이라 이 말입니다. 우선 그런 위험이 있다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일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갖고 일본이 계속해서 예산을 우리보다 몇 배로 들여가지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것을 계속 외국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갖고 지난 8월 달에 61%까지 달성했다고 그래요. 예. 국민들의 61%까지. 이게 71, 80, 90일로 간다.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걔네들은 뺏겼다고 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겠네요. 가지고 있으면서 시민단체가 우리가 800개예요. 뺏겼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생길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걔네들이 1억 3천만입니다. 예. 거기에 뺏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힘도 있는 나라에서 과연 걔네들이 그런 아베 극우적인 그런 막강한 힘을 뒤로 하고 거기서 그 배를 갖다 들이대고 이상한 무력으로 어떤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총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이리 와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안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이디오피아하고 그 옆에 저 카타르인가 어디하고 두 나라가 결국은 똑같은 독도 문제가 있어서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은 저 국제사법재판소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뺏긴 일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요. 제가 뭐 실명거에서 면합니다만 신용화 교수란 분이 있어요. 저 서울대 전 교수인데 예. 이분이 2001년도인가 책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일본 자금이 독도재판소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일본인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다. 예.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재판소장까지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일반 재판관이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그거 너무 국제사법재판소를 폄하하는 말이다. 예? 거기 그렇게 허접한 데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가 충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 왜 그런 걸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를 모욕하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반론이군요. 합니다. 그러면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 소설가도 예, 독도는 한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토토로라고 만화 감독한 그 사람도 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도 우리가 안 집니다. 안 진다. 안 져요. 절대 안 져요. 그리고 안 갈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요? 아시제로 가겠다. 그래도 누구 원하는 대로 가마. 다만 대마도 하고 같이 가자. 대마도는 왜 또 그렇죠. 등장합니까? 대마도 우리 땅이니까요 원래. 따져보자. 예.
나이지리아가 가지고 있던 바카시 반도가 나이지리아가 갖고 있다가 이제 ICC에서 뺏긴 적이 있어요. 예. 네? 우리는 거기에 도지사 같은 사람은 우리가 우리 임금이 지명도 했고, 지정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을 거기다 유배 보낸 일도 있고. 네, 이런 제이켄 선생이랑 유배 갔었죠. 시료 나게- 집에 스시마에. 쓰시마에. 예. 그렇게 한 기록이 다 있고 해서 그것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하고 일본인 재판관은 기피한다. 기피한다. 예. 당사국이니까. 그렇지. 그 기피는 설득력이 있는 그건 얘기입니다. 넣어보죠. 당사자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을 걸고 같이 가자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을 ICJ로 가는 문제를, 즉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는 것을 깊이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고민해봐야 됩니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문제 제기를 좀 예. 공론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니 일부 저 세계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뭐 가자 하는데 가지 뭐 캥기나. 캥기나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예. 또 1500년 정도의 오랜 지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은 뭐 재판관들이 뭐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제가요. 우리가 분리할 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 주권 방송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제가 독도 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예. 독도 편입을 한 문서가 비밀로 하라고 하는 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아직 그래요? 공개를 안 했는데 곧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주권 방송에 처음 얘기합니다. 비밀로 하라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비밀로 하라고 밑으로 지시했다는 그거는 제가 얘기입니까? 몰라요. 그건 모르고요. 독도를 편입을 하고 그리고 그 강치를 잡는데 옳게 그 잡는 요령에 대해서 어떤 정도는 허가하고 어떤 건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하면서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빗자를 갖다가 크게 도장을 확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걸 봤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예. 제가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곧 그 문서를 언젠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증거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덮어놓고 수세에 몰려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20억 그 예산 깎인 거 아시죠? 독도 우리 예산이. 독도 예산 예. 깎였죠. 일본은 막 2배가 늘었다면서요. 늘어났고. 근데 우리 예. 국민들 난리 났습니다. 줄였다고.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또 관계가 없을까요? 아이 독도는요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이고 쓸데없이 예산 쓸 거 없어요. 그냥 ICC에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 그돈 왜 말씀이군요. 씁니까? 네. 그 돈을 왜 써요? 그냥 이미 이거는 독도는 우리 땅인 걸 가지고 괜히 비용만 쓰고 헛일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요. 그냥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재판에 가든 또는 뭐 제3국의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땅인 것을 보다 좀 근거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논리. 비용이 든다면은 예. 그건 국가에서 그건 좋아요.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쓸데없는 비용을 자꾸 쓰고 하는 그런 게 나는 안타까워요. 쓸데없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참고로 제가 보기에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그런 돈이 이렇게 논리를 개발하고 학자들한테 저 일을 맡겨서 그 프로젝트를 주고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고 이런 부분은 안 보이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로? 뭐 부도 짓고 하여간 여러 가지 있긴 있는 모양이던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포인트는 그 말이에요. 논리를 개발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금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이번에 시마령고 40호 이거 저 원본 없다 하는 게 그것이 과연 국제사업적 어떻게 할 줄은 몰라도 글쎄 사실은 이걸 엄청난 예산 들이고 그거 알아온 사람 아무도 없고 내 돈 글쎄, 써서 개인이 했단 말입니다. 이걸 어찌 보면 뭐 동북아 역사재단도 있고 그 안에 독도 연구소도 있고 또 독도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연구소 많아요. 이외에도 외무부대에 있고 경상북도에도 30명이나 있어요. 울릉군에서 경상북도에 도대체 그 핵심되는 고시 제40호가 불탔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었을 법도 한데 그렇죠. 알 법도 사실 하죠. 저도 그동안에는 몰랐습니다만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법도 한데 알았다면은 가서 확인하는 작업은 기본인데 그게 그동안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저도 참 놀라우면서도 저도 기자 출신으로서 한편으로는 물론 저는 몰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좀 미심쩍습니다. 네, 좀 노력이 좀 부족했군요. 그래서 이건 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인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올인하는 사람. 아니 그걸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도 많고 연구자들도 많은데 왜 올인을 안 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도 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성과가 안 보이는 거에 답답한 아니 거죠. 배회장께서는 어.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일이나 그동안에 또 다른 관련해서 물론 본인이 좋아서 또는 의미가 있어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비를 들여서 또는 시간을 내서 이런 거 하면은 어디 관련 정부 기관이나 그런 데서 뭐 고맙다거나 뭐 어떤 격려 차원에서 이런 뭐 전화나 무슨 연락이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어떤 학자는 그거 뭐 그게 없다고 뭐가 달라요? 뭐 이런 폄하하는 목소리나 나오고. 그래요. 예, 참 그런 부분이 유감이네요. 좀. 아니 심지어 뭐 내가 학술 대회 하는데 기관에서 자금은 필요 없고 현수막만 하나 달아서 후원한다고 좀 해주시오. 그래야 언론에서 저 보도도 할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래요. 예산이 없어 그런 모양입니다. 돈은 나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름만 후원한다고 이름만 넣어달라고 해도 이름만 거절합니다. 넣어달라고. 예. 예. 그것도 거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서서히 마무리할 때인데요. 한두 가지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유, 무관심이에요. 누구의 그게 무관심? 특히 언론이고, 언론의 무관심요. 그리고 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의 무관심이 더 크고, 독도 관련이겠죠. 예, 독도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저기 그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좀 경위를 물어볼 사람이 있을 만도 한데 단 한 사람도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애써서 학술대에 내 돈 들어가고 유치해가면서 발표했을 뿐, 또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했을 뿐, 이거를 뭐 그렇게 궁금해하고 뭐 알고 싶어하고 없어요. 그런 게. 그다 있어요. 사비를 다 쓴 겁니까? 내 돈을 다 하죠. 예. 자 이번에도 그 심한행 고시 40호 불탄 걸 확인하고 오셔서 기자회견 하셨는데 혹시 그게 공영방송이라는 KBS 같은데 보도됐습니까? KBS가 와서 녹화도 해가고 취재 다 해갔는데도 방송 안 합니다. 그거 왜요? 동경에서 하기도 하고 서울에서 두 번 다 방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 도대체 공영방송에서 안 나가니까 좀 나도 뭐 힘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해가지고 내가 아니 국민들 수신료 받아가지고 방송하는 공영방송에서 다른 사사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 영토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어디 그 가신다고 할 때 동행 취재라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도리인데 이 정말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뭔 내용 증명? 왜 이거를 취재를 하고도 보도를 안 했는지.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뭐 KBS 뉴스 본부장이라는 사람한테, 보도본부장. 보도본부장이라는 사람한테 답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적국의 국민이 물어보는 것도 일일이 답변을 또박또박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현실이 좀 문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독도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 때 일본이 쳐들어오는 그런 강화도 조약 때부터 그 분위기가 지금도 보여요.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거죠. 제가 뭐 이게 뭐 내가 꼭 해야 돼. 난 세금만 내면 되지. 그것도 맞는 말인데 문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공무원이든 거예요. 언론이든. 예. 그리고 제가 이건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어느 장관 있다가 나오신 분을 들었는데 국장들이 그렇게 업체들에 다니면서 뇌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갖고 국장이야. 그것도 국장이면 이사관급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투서가 수도 없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그 사람을 세습이나 모가지를 친 적이 있는데 다른 부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사를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자, 독도련에서 올해도 무슨 사업을 몇 가지 구상하고 계시죠?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올해는 제가 중요 문서를 발표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고, 예. 그걸 회견을 통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와 같이 독도의 나라를 제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혼자 떠들어봐야 안 알아주니까. 그건 우리나라 국회, 우리나라 국회가 국회에다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거를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독도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다케시마날 그 소송 재정 무효화 소송은 어떻게?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독도 주권 방해 금지 가처분 이렇게 이제 하려 하다가 독도? 독도 주권 방해 금지 가처분 예.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C-고시 40% 무효 확인으로 갈라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고시가 없어졌던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예. 그 시마네 현 의회의 조례. 한 10년 됐죠? 그렇죠. 정한 2005년이니까 예. 이제 9년 이제 10년 돼 가는데 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2월 22일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럼 일본 법원에 제출하는 그렇죠, 것이군요. 일본 법원. 그러니까 일본 다케시마 현에서 다케시마 현 의회에서 예, 2005년에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일본의 법원에 제출한다는 그렇죠. 그 말씀이군요. 마스의 재판소라고 있어요. 예, 마스의 그 재판소. 관할 재판소군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상적으로 가면 무조건 이기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 영토가 이제 누구 소속이냐라는 말은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결국 그거는. 그러면은 이 소송이 되면은 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소송에서 불거지겠군요. 나오죠. 예.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제 그 각하냐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을 인용이냐 받아들여지느냐? 그다음에 기각이냐 세 개 중에 기각이냐? 하나인데 각하까지는 뭐 그냥 우리 이제 접수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각하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승소하면 더 좋고 예. 이제 기각이 이제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일본 법원이 일본의 국익을 생각하겠죠. 뭐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법원이 상식과 정확한 자료로 판단한다면 증거주의의 입장에서 증거주 입장한다면 해볼 만하다. 아, 그건 할 그런 만하죠.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일본 어떤 그 국제법 학자 얘기가 그것이 예컨대 패소를 했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지장을 받을 일은 없다. 예. 왜냐? 원고를 일본 사람을 할 거거든요. 현 거주자. 예, 제 이름도 들어가지만 예. 내 이름이 들어가고 일본인이 안 들어가고 무조건 각하돼 버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 조례라는 것은 시마네 현 조례는 시마네 주민한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주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것이 소송의 실익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는 아마 일본의 이 시마네 현의 관계자들이나 또는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의 관계자들이나 일본 외무성의 관계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건 사필 규정이에요. 사필 기준. 예, 사필 규정이에요. 그리고 걔네들도 불탔다든지 원본이 없다든지를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건 속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대로 얘기할 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보는 앞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지 네. 뒤에서 꾸물꾸물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정면 대응이군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이 소송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 이 소송의 의미를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부가 지금 좀 뭔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큰 상처를 또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한다는 점이 다르고 예. 또 민간도 저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 각하가 될 것이 문제가 걱정이 돼서 일본 사람을 원고로 안 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비용을 제가 대고 변호사 선임료도 내가 내고 소장도 내가 쓰고 증거 수집도 내가 한다. 이제 이런 점이고 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다칠 염려는 없죠. 염려는 없고 그래서 하여간 국가를 대신해서 한번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아, 예. 예? 저도 여유권 주장을 할 적에 우리 이런저런 우리가 증거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쪽에서 그거는 아니다. 지금 무슨 이유로 아니다 할 거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밀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없어요. 어차피 소송의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소송 조치 맞으면 지네들은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고는 그리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되고 그렇죠. 어쨌든 저도 이 소송 결과를 주목해 보기로 하고요. 이런 일을 하시면 주변에서 꼭 돈만이 아니라 아니 뭐 배 회장님은 큰 사업하셔서 돈을 좀 버신 분이니까 돈 문제로 고민은 없으실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을 텐데 또 좀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전혀 있나요? 없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회원들은 520명이 있는데 예. 회비 하나 내는 사람들이 없고 또 그분들 뭐 나 손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독도를 같이 지킵시다 뜻만 준 것만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오히려 제가 뭐 선물 사다가 나르고 이렇게 하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대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대담 내용은 대충 다 소화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독도 지킴이로서 이런 활동 계획 같은 거 뭐 이런 거 한마디 활동 계획은 마무리 뭐,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난저 국민 여러분들이 참 독도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에 새삼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독도까지가 200 몇십 킬로 되니까 서울서 부산까지의 절반 거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본에 넘어간다고 되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오고 그건 둘째치고 이미 끝난 식민지가 연속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무지하게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애들 말로 쪽팔리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어려운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독도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이제 조국이 자기를 지킨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독도를 지키는데 좀 공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배 회장께서 마무리를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사족처럼 뭐 길게 붙인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의 땅이 아니라 뒤이어서 또 살아갈 우리 많은 후손들이 또 누려야 할 땅이기도 하니까요. 꼭 지켜내야 되고 우리 정부 당국, 그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